네, 최근 국장이 유독 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유동성 증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빠른 종목별 순환의 흐름 속에서 이 기세를 모아 내일 우리가 공략해야 할 테마와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죠. 네, 잘못 드러나 있습니다. 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로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더워서 그런 것 같아요. 파세코가 그때 소개해 주셨을 때 벌써 폭염 테마를 이라는 멘트를 드리면서 좀 반신반의했었는데 오늘 장중에 9% 넘게 올랐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시작점을 좀 찍은 것 같습니다. 이제 폭염에 대한 모멘텀이 슬슬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을 하고 제가 또 이제 파세코 리뷰한다고 해서 그런지 스튜디오 지금 에어컨이 또 안 틀어져가지고 굉장히 더운데 스태프분들이 이렇게 노고가 많습니다. 근데 에어컨이 이렇게 중요해요. 이렇게 여름이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앞으로에 대한 에어컨 수요에 대한 좀 중요도는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한 시작점,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조금 애매한데도 불구하고 9%를 반등을 줬다는 거는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다. 이거를 어느 정도 증명을 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드라마틱하게 큰 수익률을 보여드리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시작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이상으로도 충분히 갈 수가 있다 보니까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비록 윗꼬리를 좀 달기는 했지만 추세의 변함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BQAI도 어제 상한가로 마감된 데 이어서 오늘 또 추가 급등이 나와줬어요. 목표 주가 넘겼죠. 네, 요새 리뷰를 해서 2차 목표가를 제시하면 바로 달성을 해서 이제 연달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2,800원 제시를 드렸는데 거기 돌파를 하고 3,000원 기록을 한 그런 차트 흐름을 보여줬는데 사실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하지 않을까 약간 기대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오히려 이렇게 윗꼬리를 약간 남기면서 추세를 안 깨뜨리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빠르게 올라가면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단기 거열이라든지 투자 경고가 받으면서 좀 더 빠르게 세론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이것처럼 이제 올라가다가 일정 구간 쉬어준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아직은 남아 있다라고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3차 목표 3,2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추세를 이탈하는 익절가 라인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2,500원 라인을 지키는지 유무 꼭 한번 확인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결 내일의 테마에서 김민성 매니저가 소개해준 종목들이 아주 돌아가면서 잘 시세가 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기대감을 안고 오늘의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최근 들어서 이슈가 이제 악재스러운 내용도 굉장히 많고 호재스러운 내용도 굉장히 많은데 장이 이렇게 좀 쉬어갈 때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호재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알령에 대한 모멘텀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연계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텐센트 그룹 쪽에 대한 모멘텀 한번 자세하게 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텐센트라 이렇게 되면은 테마가 예측이 가능합니다. 일단 하나는 게임일 것 같고 또 다른 하나는 엔터일 것 같은데 저희 예측이 잘 맞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무엇이죠? 네, 일단은 게임은 맞습니다. 이제 뒤에까지 맞을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게임에 대한 좀 모멘텀을 텐센트가 같이 협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우리가 여기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게 시프트업에 대한 결과를 최근에 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게임에 대한 모멘텀 근데 시프트업뿐만 아니라 다른 전반적인 게임에 대한 모멘텀이 어떻게끔 체크를 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좀 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은 그러면 지금 신작 모멘텀 외에 어떤 이슈가 있는 걸까요? 네, 지금 최근에 대한 이슈라기보다는 2024년 이후부터 외자 판호에 대한 발급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한알령 해지에 대한 준비는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과거부터 점차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었고 게임에 대한 모멘텀이 중국 시장에 대한 모멘텀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니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이제 새롭게 출시가 되면서 앱스토어 매출 7위를 기록을 하는 흥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게임이 중국 시장에 좀 더 점차적으로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승부수가 좀 잘 통할 수 있다라는 거를 니케가 우선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 외에도 추가적으로 중국 앱스토어의 모멘텀이 좀 커진다라고 하면은 게임 시장에 대한 모멘텀 우리가 지속적으로 호재성을 바라볼 수가 있다 보니까 지속적인 체크 필요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가 텐센트인 만큼 게임 테마
테마 쪽에서는 이제 중국 모멘텀을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장점과 단점 이어서 확인을 해보죠. 네, 일단은 게임 오늘 키워드 자체가 텐센트이기 때문에 텐센트 그룹이 이제 투자를 한 게임에 대한 모멘텀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오늘은 또 오랜만에 단점 먼저 체크를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텐센트가 같이 협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중국 시장에 유통을 하는 게 텐센트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판호 발급을 한 다음에 다이렉트로 중국에 이제 바로 출시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구조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니케 같은 경우에도 수익의 60% 정도는 텐센트가 가져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익성에 대한 악화, 우리가 중국 시장에서 크게 성공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수익이 약간은 더딜 수가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약간의 단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판호 발급을 한다고 해서 바로 중국에 출시가 되는 게 아니라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케팅에 대한 준비라든지 유통에 대한 좀 계약 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딜레이가 될 수가 있다 보니까 판호 발급이 점차적으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시간차가 어느 정도 필요할 수가 있다는 점, 이 부분이 하나의 단점이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단점을 먼저 분석을 해봤고요. 장점으로 볼 만한 내용은 뭐가 있죠? 네, 이 단점을 상회할 수 있는 장점이기 때문에 단점을 미리 말씀드렸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인앱 결제에 대한 최대 소비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게임에서 결제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국가가 바로 중국인데 이 모바일 게임 시장을 중국의 모멘텀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가져갈 수 있는 파이가 굉장히 크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수익성이 약간은 분배가 되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중국의 시장 파이는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거를 상회할 수 있을 정도에 대한 매출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중국이라서 그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의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까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인프라보다 앞으로 커다란 인프라가 새롭게 플러스 알파가 될 수가 있다 보니까 단점을 상회할 수 있는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크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점을 상쇄할 정도로 시장의 규모, 시장의 파이가 어마어마한 게 바로 중국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게임이었고요. 두 번째 테마는 제가 예측한 대로 엔터가 맞을까요? 사실 맞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엔터까지 포함을 한 컨텐츠를 우리가 또 키워드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를 두 번째 테마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콘텐츠 쪽은 그러면 텐센트와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있는 건가요? 네, 지금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A-스토리 설명을 드리면서 네. 텐센트가 지분 투자를 하고 있고 콘텐츠에 좀 공격적으로 뭔가 모멘텀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 이슈가 텐센트는 이제 K 콘텐츠에 좀 쇼핑이 산매경이 되고 있다. 지분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다는 이슈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SM에 대한 지분 같은 경우에도 하이브에서 블록딜을 통해서 K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임주뿐만 아니라 콘텐츠에 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지분 투자라든지 심지어 JTBC 같은 경우에도 1,000억 정도에 대한 투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콘텐츠에 대한 모멘텀을 같이 확보를 하고 있는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텐센트는 국내 기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에 대한 유통이라든지 문화에 대한 유통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호재가 나온 게 중국 정부에서 5,000명 이하에 대한 한국 공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중앙 정부에 대한 승인이 필요했었는데 지방 정부로 위임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의미를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한국에 대한 공연 콘서트 자체를 약간 규제를 완화시키겠다,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라는 건데 이 스탠스가 늘어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K컬처에 대한 진입 장벽이 훨씬 더 빠르게 확산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전반적인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모으는 기사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과 단점 확인을 해보죠. 네, 일단은 장점을 보시게 되면은 중국에는 워낙 이제 내수 경제 자체가 강하다 보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저축 소비만 하더라도 경단위가 넘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잠재적 소비율이 굉장히 높을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이 형성이 된다. 그리고 콘텐츠라든지 이제 엔터 같은 경우에도 중국 시장에 새롭게 인프라를 확대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굿즈 판매라든지 아니면 PPL 광고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다방면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 인프라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는
있다는 점이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한번 전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회 경로로 한국 콘텐츠 이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도깨비가 굉장히 좀 흥행을 했을 때 도깨비를 중국에서 방영한 적은 없는데 또 스노우를 통해서 도깨비 합성 사진이 굉장히 인기를 많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미 도깨비를 다 많이 보고 있다. 이거를 증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어떤 대학에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중국에서 한국에 대한 드라마를 본 콘텐츠 수가 30억 뷰가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팬층을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콘텐츠를 공급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미 팬층이 확보되어 있는 만큼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제 한한령도 한한령 해제 기대, 그러니까 기대라는 단어를 뒤에 계속 붙이잖아요. 규제가 중국 내에서 완벽하게 풀릴까? 뭐 이런 생각도 저는 좀 들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제한적인 요소들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에 대한 컨텐츠만 유입을 못하고 있는 거지 다른 국가들은 유입을 하고 있는데 그 국가에 대한 좀 규제들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해외 콘텐츠는 25%를 넘어서면 안 된다. 아니면 황금 시간에는 방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 콘텐츠들이 중국에 다시 한번 들어선다 하더라도 중국에서 만든 이제 드라마 제작이라든지 이런 콘텐츠를 이기기에는 어느 정도 제한적인 요소들이 많다. 그 부분이 지금 바라볼 수 있는 좀 단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컨텐츠도 마찬가지로 판호 발급을 한 다음에 한 1년 정도에 대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간차, 이제 공급에 대한 계약을 하고 판호 발급이 된다 하더라도 실적까지 이어지고 여기에 대한 산업 자체가 회복을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이게 하나의 단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기대감에 대한 요소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텐센트라는 키워드 안에서 게임과 콘텐츠의 모멘텀과 리스크를 다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김민석 매니저의 픽은 어떤 테마일까요? 네, 일단은 오늘은 전에 콘텐츠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새롭게 게임주에 대한 모멘텀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라 최근에 뭐 게임주 시장 안에서 하나둘씩 좀 언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보시죠? 네, 최근 들어서 굉장히 핫한 그룹 속에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종목은 카카오 게임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카카오 게임즈 이 단어를 들으니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게임 테마를 좋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카카오 그룹을 좋게 보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다 부가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그룹주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중에서 카카오 게임즈는 아직 크게 부각이 안 받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로 텐센트에 대한 키워드를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텐센트 그룹이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투자 이력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좀 추가적으로 부각이 된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다른 계열사 중에서는 약간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히려 후발주로 강한 시세를 보여줄 수가 있는 게 바로 카카오 게임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요소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 봐야 할 투자 포인트 빠르게 들어볼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텐센트가 지분을 투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외적으로도 이제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자회사인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가 제작을 하고 있는 게임 자체를 하반기에는 중국 내에 출시를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유통 자체를 결국에는 또 텐센트가 퍼블리셔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여기에 대한 협력이라든지 협약 속도가 확산이 좀 빠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텐센트에 대한 지분 모멘텀이라든지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 기대감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미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는 카카오 게임즈가 가장 커다란 시세를 빠르게 준비할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게임주에서는 가장 탑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도 체크해보죠. 네, 이것도 이제 넥스트레이드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접근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가격에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1차 목표가는 조금 여유 있게 높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라인은 추세를 이탈하는 15,000원 제시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부터 매매가 가능합니다. 오늘 모방 일정 마지막으로 짧게 들어볼게요. 네, 오늘도 4시 반에 무료 방송 진행합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의 지수는 예상한 대로 조정을 받고 있지만 개별 장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간에서 우리가 어떠한 종목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방송 하도록 할 테니까 이따가 오셔가지고 4시 반에 무료 방송 통해서 투자 포인트 많이 살려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결 내일의 테마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